때는 조선시대 어디쯤 사슴 한 마리가 슬렁슬렁 다가와 예쁜 풀을 뜯어먹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쓰러져 발광하는 사슴. 이때 죽은 줄 알았던 사슴의 두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좀비가 된 것처럼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거대한 호랑이에게 사냥당하고 말죠. 사슴이 먹은 풀은 살아있는 인간도 생사역으로 바꾸는 저주받은 생사초, 좀비의 씨앗이 조선에 뿌려졌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북녘은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꼬여 있습니다. 압록강 넘어 만주 벌판에서 살던 여진족은 파저위라는 강한 부족으로 결집하고 있었죠. 조정에서는 힘이 강해지는 파저위를 견제하기 위해 번호부락이라는 또 다른 여진족을 이용합니다. 사실 이들은 조선에 기화한 여진족.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선인으로 살아왔지만 여진족이라는 핏줄 때문에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으며 살고 있었죠. 더러운 손 치우거라. 이때 순찰을 나갔던 병졸들은 100년간 출입이 금지된 땅인 폐사군의 경계에서 죽은 파저위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분명 사고사가 아닌 살인사건. 파저위 여진족들이에요. 이미 읍성에 소문이 퍼졌으니 파저위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번호부락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파저위와 충돌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민치록은 번호부족의 수장인 타압을 시켜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 지시하는데요. 이 일을 빌미로 북쪽의 파저위마저 조선을 침공한다면 이 나라의 명운은 어찌 되겠는가? 사실 파저위 사람들을 죽인 진범은 바로 조악주의 아들 조범일. 파저위 여진족들은 어려서부터 무사로 길러진 사내들입니다. 그런 사내들 한꺼번에 15명을 처치한다는 건 철도사 영감과 친위 부대라면 모를까. 왜구와의 전란 때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죄로 일종의 유배까지 왔는데 지성질 못 버리고 북녘에서도 사고를 친 것이었죠. 영감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잠자코 얌전히 계십시오. 타압의 딸 아시는 자신을 천대하는 조선을 위해 밀정을 하고 있는 아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강 건너 우리 핏줄한테 돌아가요. 위험한 밀정 노릇까지 해주면서 언제까지 무시당하면서 살 건데요. 조선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 은혜를 배신할 수는 없다.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는 몹쓸병에 걸려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려보고 싶은 아시는 출입이 금지된 폐상군 근처에서 산삼을 캐내려다가 우연히 생사초의 비밀이 담겨있는 벽화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타압은 중국에 건너가 호랑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짓 소문을 풀어보지만 정체를 의심한 파저군 무사에게 붙잡히고 말죠. 홀로기 순치 시와암비. 이 시각 민치록은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있는 호랑이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가능한 폐사군까지 호랑이를 쫓아내어 조범일의 죄를 숨길 생각이었는데 호랑이는 쇠붙이 소리를 싫어하여 몰입군들의 반대로 향하는데 이번엔 아닙니다. 몰입군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호랑이가 아닙니다. 괴물이에요. 결국 몰입군을 퇴각시키고 직접 호랑이를 사냥하려는 민치록. 파저위다. 막아라. 갑자기 파저위 무사들이 나타나 호랑이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요. 과연 용맹한 무사는 호랑이를 사냥하는 데 성공. 곧바로 배를 갈라보지만 안에 들어있는 것은 검붉은 핏뿐. 분명 호환으로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형제들의 살과 뼈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결국 파저위는 번호부락을 기습하여 모두를 살해합니다. 밤늦게 돌아온 아시는 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굳게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수백 명의 파저위를 혼자 죽일 수는 없는 일. 아시는 민치록을 찾아가 자신을 받아달라고 간청하게 되는데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파저위가 왜 우리에게 이리 했는지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수 있게만 해준다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마음속 굳게 복수를 결심한 아신의 눈물겨운 삶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밤에는 몰래 파저위를 염탐하고 낮에는 화살 연습을 하면서 끊임없이 복수를 다짐한 그녀.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멧돼지를 쏘아 죽일 정도로 활에 능숙해진 아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돼지우리에서 거짓골로 사는 것도 모자라서 밤마다 병사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지만 이게 못하는 짓이야. 죽을 때리셨습니다. 복수를 해야 한다는 마음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이때 조정에서 파발이 달려옵니다. 외구와의 강화 회담이 결렬됐단 말이냐? 의주와 강계의 군사들만 남기고 남측의 수비를 도우라는 어명입니다. 결국 칠옥은 북녘을 떠나야 하는 상황. 강 건너에 다녀와야겠다. 파저위의 동태를 더욱 상세히 알아내야 한다.
파저위가 걱정된 그는 아신에게 염탐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평소보다 더욱 깊숙한 적진에 잠입한 아신. 그런데 그녀의 눈에 들어온 이 남자는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였죠. 같은 민족을 배신한 채로 팔다리가 잘린 채 죽음보다도 못한 생을 연명해 가야 했던 타. 아빠 좋아해요. 결국 아신은 아버지에게 평온한 죽음을 선사합니다. 마음속 깊이 남은 상처를 품에 안고 조선의 병영으로 돌아오다가 우연히 마주친 조범일의 화살에서 오래된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 모양은 어린 시절 폐사군에서 보았던 시체에 박혀있던 화살깃. 모든 게 이심스러워진 그녀는 민치록의 일지를 훔쳐보게 되는데 파저위의 여진족들이 폐사군의 삶을 노려 잠입하였다가 암습을 받아 몰살당하였습니다.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서야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너희 형제들은 호환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습격을 받은 것이다. 너희 형제들이 죽임을 당한 곳에 이것이 있었다. 전쟁이 두려웠던 칠옥은 번호 부적이 파저위 병사들을 죽였다는 누명을 씌워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죠. 부족을 살해한 것은 파저위였으나 사주한 것은 조선군. 아신은 먼저 조선군에게 핏빛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녀는 생사초를 이용해서 인간을 생사역, 즉 좀비화시킵니다. 갑작스러운 괴물에 급습을 받은 조선군은 서로가 죽고 죽이는 사륙국을 펼치게 됩니다. 아신은 끔찍한 현장을 관찰하며 특별히 원한이 깊은 사람들을 화살로 직접 징벌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군졸의 피를 이용해서 좀비들을 유인해 한 방에 제거한 아신. 마음속에 있던 울분이 풀린 그녀가 찾아간 곳은 바로 번호 부락이 있던 터.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10년 전 죽었던 불황민들을 아신이 모두 생사역으로 감염시킨 상태. 제가 지금까지 잘못 보살핀 것 같아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죠. 그녀는 군졸의 시체를 던지며 불황민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수의 대상인 파저위의 아이다간에게 화살을 날리게 되죠. 사실 시즌2 엔딩에서 아신의 모습이 등장했을 때 과연 선한 인물일 것인가 아니면 악한 인물일까?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신전에서 나온 모습을 보면 조선의 적대적인 인물이 될 것이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조선 땅과 여진 땅에 살아있는 모든 걸 죽여버리면 나도 당신들 곁으로 갈 거야. 그녀는 아웃사이더예요. 자신의 모국인 조선은 물론 민족의 피가 흐르는 여진, 그 모두의 씨를 제거해야 마음속 울분이 풀릴 수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녀는 생사초를 조선 전역에 뿌리며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 풀을 지지개 아침에 묻힌 뒤 인당혈의 1분의 깊이로 꽂으면 한 시즌 뒤에 죽은 시신이 살아납니다. 특히 그녀가 가장 복수하고 싶은 인물은 민치록. 그는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강직한 애국자거든요. 그래서 시즌3에서 민치록과 아신이 한판 맞붙는 것은 피할 수 없겠죠. 또 엔딩에서 등장한 여진족의 아이다간 역시 시즌3의 중요 인물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제 뇌피셜이 들어갔지만 북방에서 세력을 키웠고 조선 최고의 명사수였던 사람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로 조선의 창업군주 태조입니다. 아신전은 복수국이자 일종의 영웅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데 태조가 정말 아신의 모티브라면 시즌3에서는 생사역을 군대화한 아신과 세자 이창가의 대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즌2 마지막에 나왔던 실험을 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고요. 사실 스페셜 에피소드라고 해도 아신전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북쪽 정치 상황이 복잡한데 드라마 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설정을 직관적으로 이해시키지 못하거든요. 설정을 설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잡아먹으니 후반에 빵빵 터져야 할 드라마가 죽어버립니다. 복수극이라는 컨셉 하나로 1시간 넘게 빌드업하다가 학살극으로 빠르게 종료되어 버려 김 빠진 느낌이 있죠. 또 민치록이나 아이다간 같은 중요 배역들의 성격을 설명할 대사가 적어서 인물들이 비슷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매력적인 조연의 역할을 해줄 캐릭터를 구축하지 못한 점 역시 아쉽게 느껴지죠. 솔직히 못 만든 드라마는 아니지만 넷플릭스에서 가장 성공한 킹덤의 시리즈잖아요. 디테일을 쌓아 올리고 떡밥을 뿌려가면서도 신박하고 호쾌한 액션씬을 기대했던 킹덤 팬들을 만족시키기엔 살짝 역부족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즌2에서 거의 끝났던 이야기를 다시 살려내는 다리 역할은 충실히 한 것 같아요. 분명 씨앗 뿌리기는 성공했으니 시즌3에서 성공적인 수확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골방지기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